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구조사 김간남입니다. 자,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네요. 선생님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실제 실습을 이제 해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미지적으로라도 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선생님이 좀 강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선생님 과목이 또 실습 과목은 아니라서 실습 과목은 대면 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과목은 응급처치학은 이제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로 한 학기 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학 용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1급 응급구조사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1급 응급구조사가 되게 되면 이제 메디컬 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학 용어라고 하죠. 의학 용어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기록이라든가 또는 뭐 지도사와의 어떤 소통, 그리고 환자의 정보를 또 인계받는 병원에 이렇게 레포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이 의료 용어, 의학 용어를 좀 많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그러면 더더욱 더 환자의 차트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좀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런데 이제 자주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학문 자체가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 의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라틴어로 좀 돼 있기도 하고 또 영어가 좀 이렇게 접목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의료 용어, 의학 용어가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중에 아주 극소수긴 한데 음,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의학 용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부학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도 있지만 이 접두사라든가 접미사들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접두사라든가 접미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우리 인체에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해부학과 관련된 의학 용어들을 ABC 순서대로 한번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접두사 중에서 굉장히 이건 자주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정이라든가 긍정 혹은 동일이라든가 반대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학용어 앞에 A 또는 AN, 우리가 그냥 R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뭐 A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접두사의 이제 정의를 이런 뜻이죠. 뭐뭐가 없는, 뭐뭐가 결핍다 이런 뜻인데,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환자가 숨을 안 쉰다. 그러면 우리가 암니아라고 읽어요. 암니아. 앞에 A가 붙죠. 암니아. 무호흡입니다. 무호흡.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뭐가 결여된 또는 뭐뭐가
부족한 이런 뜻을 가진 또 디스라는 말도 있어요. 디스.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호흡이 곤란하다, 호흡이 힘들다 하면 디스미아라고 하거든요. 디스미아. 그리고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무수축이다. 심장이 뛰질 않고 무수축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스톨 또는 에이시스톨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앞에 A라든가 AN, 안이 붙으면 우리가 에이플라스틱 아네미아라고 하거든요. 이거 지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말인데,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질생계다, 뭐 성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이플라스틱 그러면 질생불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AN이 붙었죠. 그래서 안에미아, 이것은 이제 피가 부족하다, 빈혈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A라든가 AN이 붙으면 부정적인 그런 뜻을 가진 접두사로 활용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앞에 in이라든가 in이라든가 im이 붙었을 때도 좀 비슷하죠.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잘 못 잘 때, 그러면 인썸니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면증. 그리고 어떤 밸런스가 깨져 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전해질이 밸런스가 깨져 있을 때 우리가 임밸런스라고 표현하죠. 임밸런스, 불균형. 그래서 이런 반대의 접두사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카운터라든가 콘트라라는 이런 접두사들도 있죠. 카운터라든가 콘트라라는 것은 이제 반대라는 뜻의 접두사입니다. 반대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치료를 한다거나 할 때 금기증이 있죠. 금기증. 우리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컨트라 인디케이션. 자, 우리가 보통 적응증, 반대말은 이제 적응증이 되겠죠. 뭔가를 할 때 적응증은 우리가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반대말은 컨트라 인디케이션, 금기증이 되겠죠. 금기증. 그리고 카운터 트랙션이란 말도 뭔가 반작용, 뭐 방해받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또 안티라는 또 접두사가 있죠. 안티도 마찬가지로 반대라는 말이죠. 여러분 흔히 쓰는 뭐 항체, 안티바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 항체가 생기면 이제 안전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안티바디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항독소 그래가지고 안티톡신 또는 뭔가 이렇게 해독제, 독극물에 중독됐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독을 할 때 쓰는 그런 제재를 우리가 안티베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콘, 코, 뭐 콤, 신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라는 뜻. 그래서 뭐 컨제니탈, 이건 이제 선천적인이라는 뜻이고, 코레이션, 협력이라는 뜻이고,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같다, 동등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접두사가 바로 호모, 그리고 이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호모와 이소. 그래서 호모그래프트 그러면 이제 동종 이식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소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신경학적인 검사할 때, 신경학적인 검사를 할 때 동공반사라는 걸 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뇌가 다쳤는지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눈동자에다가 불빛을 비춰봐 가지고 라이트 리플렉스 같은 걸 확인하는 건데, 딱 봤을 때 양쪽 동공 사이즈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소라고 합니다. 이소코릭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다, 또는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이 굉장히 커져 있거나 너무 작아져 있다. 이러면 양쪽 대칭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이소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 반대의 부정적인 an, 안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안이소라고 합니다. 안이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푸필 리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동공반사라든가 라이트 리플렉스를 딱 볼 때 이소코릭인지 아니소코릭인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쓴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뭔가 다르다 할 때는 우리가 헤테로라든가 알로라는 말을 좀 쓴다. 이런 표현은 이제 좀 덜 쓰긴 해요. 하지만 이쪽에 있는 이소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어떤 방향과 장소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잡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잘 아시겠죠? 안테로, 앞이라는 말이죠. 전방, 앞쪽. 프론트란 말이에요. 안테리어, 이것도 앞쪽이란 말이죠. 우리가 안테리오 뒤쪽은 뭐예요? 포스테리어. 그렇죠. 포스테리어 뒤쪽, 후방. 포스테리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엑스레이 우리가 흉부 방사선 체스트 엑스레이라고 하죠. 흉부 방사선 찍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결핵 검사라든가 건강 검진 받으시면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나요?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기계에 가가지고 그 판처럼 생긴 데 딱 가슴을 대고 뒤쪽에서 어때요? 투시를 하죠. 뒤쪽에서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찍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쪽에 있는 폐라든가 심장이 잘 보여요. 훨씬 더 폐가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스트 PA라고 합니다. 체스트는 이제 흉부 가슴이란 말이고, PA가 뭐예요? PA 바로 포스테로 안테리어, 뒤쪽에서 앞쪽으로 찍었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여 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고 앉아 있지를 못하면 누워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찍는 게 엑스레이가 잘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의식이 안 좋은 환자들은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 있는 상태로 그대로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찍는 것을 우리가 체스트 AP라고 하는 거죠. AP, 체스트 AP. 이해되시죠? 체스트 AP는 뭐예요? 그러면 흉부 반사선 검사를 했는데 앞에서 뒤쪽으로 향하도록 찍었다. 안테로 포스테리어. 이게 바로 AP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PA, AP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또 위쪽 또는 높다 이런 표현을 가진 것이 바로 슈페로 또는 슈페리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페리어. 그래서 이것은 위쪽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큰 혈관 중에 상대정맥이라는 게 있죠. 상대정맥. 이걸 우리가 SVC라고 하는데, 슈페리어 비나카바. 우리가 이제 대정맥을 비나카바라고 합니다. 작은 정맥은 베인이라고 하고 큰 정맥은 비나카바라고 하는데, 위쪽에서 내려오는 상대정맥이다. 그래서 슈페리어 비나카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하대정맥도 있어요. 하대정맥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큰 정맥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임페리어 비나카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이란 말은 인테로 또는 임페리어가 이제 빠졌는데, 여기 슈페리어 반대말은 인페리어가 되겠죠. 슈페리어 반대말은 인테로가 되겠고. 자,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또 잡조사 중에 하나예요. 타키란 말은 급속의, 타키는 또 빠른, 우리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를 타키라고 합니다. 타키. 그래서 이제 빠를 빈자를 써가지고 앞에 빈이라는 말이 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맥,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맥박이 빨리 뛴다. 그럴 때 우리가 타키카디아라고 합니다. 카디아라는 말은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 카디아. 그래서 타키카디아, 빠른 심장. 그래서 우리가 빈맥,
들어보셨죠? 빈맥. 자, 그리고 또 이 푸니아란 말은 어때요? 호흡이란 말이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타키프니아, 우리가 이제 타키푸니아라고도 있기도 하는데 대부분 피자가 이제 묵음 처리가 돼가지고 타키프니아라고 합니다. 타키프니아. 타키프니아는 빈 호흡, 그러니까 빠른 호흡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반대말로 이제 브라디라는 말이 있어요. 브라디. 브레디라고도 하고 브라디라고도 있고, 의학용어는 여러분들이 소리 나는 대로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세련되게 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이제 느리다, 뭔가 무디다 이런 뜻인데, 심장이 느리게 뛰는 거 우리가 이제 서맥이라고 하죠. 서맥, 느린맥이란 말이죠. 느린맥, 서맥. 빈맥, 빠르다, 서맥, 느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디카디아라고 하면 바로 서맥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심장 박동수가 우리가 정상적인 심장 박동수, 여러분도 활력 증후할 때 배우셨죠? 분당 60회에서 100회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60회 이상 뛰되 100회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바로 정상적인 심장 박동수인데 60회보다 느리게 뛰면 브라디카디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회 이상으로 뛰게 되면 타키카디아라고 하죠. 타키카디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타키카디아보다 더 빨리 뛰는 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동이라고 합니다. 조동. 빈맥보다 더 빠른 상태를 우리가 조동, 보통 150회 이상, 한 200개 정도 뛸 때를 우리가 조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터라는 표현도 쓰고요. 플러터. 그래서 조동보다 더 빨리 뛰는 게 있어요. 보통 한 300회 이상, 막 250회에서 300회, 350회까지 뛰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그런 뛰는 게 아니라 가늘게 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동이라고 합니다. 세동.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심실세동, 제세동기 들어보셨죠? 자동 심장 충격기 할 때 그 제세동기, 그 말이 세동을 제거한다고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뛰는 거죠. 빠르게 뛴 게 아니라 거의 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빈맥, 조동, 세동 이런 표현들도 있다. 그래서 세동은 우리가 피브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타키카디아, 플러터, 피브릴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어떤 수량의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셈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셈이. 우리가 완전 혼수 상태를 우리가 코마라고 하고 반혼수 상태. 저번에 배웠던 GCS 배웠을 때 GCS가 뭐 7점, 뭐 6점, 뭐 이 정도 나온 사람들은 거의 반혼수라고 봐야 돼요. 막 꼬집으면 운동 반응에서 플렉션 코마라든가 익스텐션 코마 쭉 핀다거나 굴곡을 한다거나 비정상적인 굴곡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은 있으니까 코마는 아니지만 또 세미코마, 우리가 절반이라는 말이죠. 세미코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혼수라고도 하고요. 또 해미란 말도 있어요. 해미도 말 반쪽이란 말이에요. 반쪽. 해미라는 말은 이제 반쪽.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뇌졸중 들어보셨나요? 스트로크 또는 뭐 임팍션, 세레브랄 임팍션 그래가지고 뇌경색 같은 거죠. 뇌경색 또는 뇌출혈. 뇌경색은 이제 뇌혈관이 어떤 피떡 같은 거라든가 공기방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버렸을 때 생기는 경우고, 뇌출혈은 어때요? 혈관이 터져가지고 둘 다 이제 뇌병변 중에 뇌사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하면 스트로크. 그런데 스트로크를 우리말로 하면 뇌졸중이라고,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하죠. 중풍. 그래서 그렇게 중풍이 왔을 때 한쪽으로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마비가 오는 상태를 우리가 편측마비, 한쪽으로만 마비가 왔기 때문에 편측마비 또는 반신마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헤미플레지아라고 해요. 플레지아가 이제 마비고
편측, 반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셈이라든가 해미 이런 접두사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판이라는 접두사도 많이 써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죠? 판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모두 또는 광범위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팬데믹 들어보셨잖아요. 팬데믹. 그리고 코로나 감염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할 때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쓰는 판이에요. 우리가 복막염이 왔는데 복막에 염증이 생겼다 그랬을 때 우리가 페리토나이티스라고 하는데요. 범복막염 또는 전복막염, 전체 복막이 다 염증이 꼈다 또는 너무 넓게 광범위하게 꼈다라고 할 때 페리토나이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게 너무 기니까 줄여서 판페라고 해요. 판페. 근데 판페 하다가 이제 발음하다 보니까 빰페가 돼. 빰페. 네, 그래서 복막염이 오는 환자들을 병원에서는 빰페라게 빰페 환자. 그리고 이제 좀 또 참고로 우리 흔히 우리가 충수돌기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맹장 있죠. 맹장염. 우리가 이제 충수돌기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펜딕타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충수돌기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펜딕타이티스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맹장 환자가 왔다, 맹장염 환자가 왔다 그러면 앞에만 읽어서 앞배라게 앞배. 이해되시죠? 아펜딕타이티스인데 앞배라고 있고 페리토나이티스인데 빰빼라고 하는 거야. 빰빼. 그래서 빰빼 환자입니다. 앞배 환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폴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많다, 다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본다 그러면 폴리유리아라고 합니다. 자, 멀티란 말이죠. 멀티. 그리고 반대말이 적다란 말이 이제 올리고. 여기 보면 올리규리아, 올리고유리아인데 이제 올리규리아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올리규리아, 핍뇨. 보통 우리가 환자 소변이 시간당 30cc가 안 나오면 환자가 죽어요. 그래서 올리규리아, 시간당 보통 50cc 이하로 소변이 나올 때 우리가 올리규리아라고 하고요. 시간당 30cc가 안 나오면 이제 아뉴리아라고 합니다. 아뉴리아, 무뇨라고 해요. 그러면 환자는 사실은 우리 사람이 한 시간에 30cc라 최소 50cc 이상으로 소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 바로 양을 나타낼 때 하이퍼 반대말이죠. 하이퍼는 부족한 모습 밑에 적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이퍼. 그리고 많다, 과하다. 많다는 것은 바로 하이퍼. 포와 퍼의 차이죠. 하이퍼. 그래서 저혈압 그러면 우리가 하이퍼텐전이라고 합니다. 하이포텐전. 그리고 혈당이 낮을 때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이포글라이세미아라고 합니다. 하이포글라이세미아. 그냥 하이포 그러면 저혈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많다. 반대말, 저혈압의 반대말 고혈압이죠. 하이퍼텐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심폐소생술 배울 때도 하이퍼벤틸레이션 그러면 과환기, 너무 많은 양의 볼륨을 환자 입에 불어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벤틸레이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환자가 어제도 젊은 여자분이 숨을 막 빨리 쉬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신음소리를 막 내면서 막 손발은 막 굳어가고 막 울면서 막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과환기 증후군.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숨을 빨리 쉬면요, 우리가 호흡수도 활력증후죠. 호흡수는 성인은 보통 분당 12회에서 20회 그렇죠. 그런데 너무 빨리 막 30번 이상 막 이게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막 몸이 어때요? 막 마비가 오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왜 그런다? 우리가
너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CO2를 너무 많이 뱉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너무 많이 뱉어버리니까 우리 몸속에 이 알칼리화가 되는 거예요, 피가. 우리 피는 중성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pH라고 하는 거잖아요. pH. 그런데 너무 많이 쉬니까 이산화탄소가 너무 빠져나가서 우리 몸속에 인밸런스가 온 거야. 인밸런스. 폐하 인밸런스. 산염기 평형이 깨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숨을 또 너무 적게 쉬어버리면 분당 뭐 6회, 5회 이렇게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산증이 돼요. 산증. 호흡성 산증.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머리 아프니까. 자, 다음으로 살펴볼 접두사는 이제 기타 이제 좀 많이 쓰는 것들인데요. 바로 이 스클레로란 말은 좀 딱딱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혈관이 딱딱해진 상태를 우리가 경화가 왔다 그래요. 간도 딱딱해지면 경화가 오죠. 이제 스클레로하고 좀 비슷한 것이 또 시로시스란 말이 있어요. 시로시스 여기는 이제 안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간 경화, 간 경변증, 간이 딱딱해진 거. 그러면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 줄여서 LC라고 합니다. LC, 리버 시로시스가 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 동맥경화,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죽상경화, 뭔 차이일까요? 비슷한 건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심근경색증 들어보셨죠? 심장 근육의 혈관, 관상동맥이 이런 아테로라는 말은 이제 죽처럼 끈적끈적한 걸 말하고요. 스클레로시스 이제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차근차근 막 혈관들을 막는 거예요. 우리 그 수도 파이프에 녹이 슬듯이 관상동맥 혈관에 이런 죽상 경화증이 오면서 끈끈한 것들이 이렇게 혈관을 막아가지고 결국은 갑자기 거기가 어느 순간 막혀가지고 혈류가 안 가면 심장 근육이 썩게 되죠. 이걸 우리가 심근경색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니까 마이오카디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심장을 우리가 카디오라고 하죠. 그리고 근육은 마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오카디악 그러면 심장 근육을 말하고요. 임팍션 그러면 임팍션이란 말은 뇌경색은 이 세레브랄 임팍션, 심근경색은 마이오카디알 임팍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그 심근경색을 이야기하는 죽상경화증이란 말이고, 또 굉장히 곤란하다, 좋지 않다라는 말로 디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죠. 디스란 말이. 그래서 소변을 잘못 봐요. 배뇨곤란, 디스유리아. 숨을 잘못 쉬어요. 디스프니아라고 합니다. 디스프니아라고도 이제 읽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 디스프니아라고 읽어요. 디스프니아. 여러분들도 이제 디스프니아라고 읽으면 좀 창피합니다. 디스프니아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디스펩시아 그럼 소화불량. 이렇게 표현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응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라는 표현이 있어. 말.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엄청 불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말펑션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기능이 안 될 때, 기능 부전이 있을 때 말펑션이라고 합니다. 말펑션. 펑션. 작동하다 기능이란 말이죠. 말펑션. 작동이 안 된다. 그리고 말뉴트레이션. 영양이 어때요? 불량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쓴다. 말. 자,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 할 때 우리가 오토페딕스라고 합니다. 오토페딕스 정형외과. 오토란 말은 정형의.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막 접두사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몇 가지 전미사를 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병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들이 있어요. 바로 시스, 오시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떤 과정,
어떤 상태를 말할 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몰라이시스 그러면 피가 어때요? 깨져버린 용혈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헤몰라이시스 됐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IV 라인도 잡고 뭔가 검체를 채취하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피가 깨져버렸을 때 우리가 헤몰라이시스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몸속에서도 어때요? 몸속에서 스스로 깨지기도 하죠. 어떤 독이 들어갔다거나 그랬을 때 헤몰라이시스가 됩니다. 그리고 분석하다 그럴 때 아날라이시스라고 하죠. 아날라이시스. 분석. 그리고 진단하다 할 때는 우리가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진단, 다이아그노시스. 그래서 이런 시스, 오시스라는 말을 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마 이것은 종양을 뜻하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있죠, 암을 우리가 악성 신생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시노마라고 합니다. 칼시노마, 악성 상피세포 신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칼시노마. 또 우리가 흔히 무록이라고 표현하는 선종, 아데노마라고도 하죠. 아데노마. 자, 이런 식으로 병리학적인 용어에서 병리적 상태를 뜻할 때 종양을 의미하는 것이 있다.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캔서라고도 하죠. 캔서.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전미사가 몇 가지 있어요. 알지아. 이게 이제 알지아는 고통스럽다,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이 알지아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그래서 근육이 많이 아파요. 근육통이 있다. 마이알지아. 여러분들 감기 몸살 걸리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통 있죠. 두통. 헤드에이크라고 헤드에이크. 두통이 있고. 그리고 오한 들죠. 오한. 그래서 우리가 오한은 이제 7이라고 합니다. 7.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근육이 아프잖아요. 막 두드러 맞은 것처럼 이걸 우리가 마이알지아. 앞에 마이가 들어가면 대부분 근육을 얘기합니다. 마이오가 근육이라겠죠. 그래서 마이알지아 그러면 근육통. 심장 근육 그러면 마이오카디움. 자, 그리고 근육 효소, 마이오글로빈,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뉴랄지아 그러면 이제 신경통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TIS, 이티스. 끝에 ITIS가 붙었다 그러면 이건 다 염증이란 말이에요. 어디 염증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기관의 염증을 기간 뒤에 ITIS가 붙게 돼요. 그래서 네프로는 이제 신장, 키드니, 콩팥을 말하는데 콩팥에 염증이 있을 때 네프로라이티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중이염, 오티스, 뭐 뒤에 ITIS 붙으면 다 무슨 염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페니아라는 단어는 결핍됐다는 말이에요. 결핍, 페니아. 그래서 류코사이토페니아 그러면 류코사이토페니아는 바로 백혈구 감소증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페니아는 결핍이 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네. 그리고 뒤쪽에 또 패티라는 전미사입니다. 패티. 질병을 뜻합니다. 질환을 뜻합니다. 질환. 그래서 헤파토패티 그러면 간 질환. 헤파토패티. 예. 네프로패티 신장 질환. 뇌 질환은 뭘까요? 세팔로패티. 예. 세팔로패티.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뒤에 패티가 붙으면 질병, 질환이라는 뜻이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자주 쓰다 보면 그래도 이런 어떤 이 젖도사라든가 전미사들이 뒤에 붙은 것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요, 대충 그냥 또 끼워 맞추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아주 빙산의 일각도 아니 이것은 정말 의료용어 막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 중에 오늘 한 50개 정도 살펴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치료와 수술을 나타내는 전미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탐이라고도 하고 톰이라고 있습니다. 절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트릭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를 말해요. 위.
위를 절개했다. 절개하는 수술. 그러면 가스트로토미. 그리고 신장을 절개했다. 그러면 네프로토미. 자, 우리가 이제 위를 표현할 때는요. 가스트릭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스토막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스토막. 스토막도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을 표현할 때도 어때요? 우리가 영어로 키드니라고 하고요. 대부분 이제 이 의료 용어가 이제 라틴어가 또 이제 이렇게 같이 중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키드니라는 표현을 쓰고 네프로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절개와 좀 비슷한 게 이제 절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토미가 있고 액토미가 있고 스토미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스트렉토미 그러면 위절제. 절제라는 것은 이제 어때요? 액토미라는 것은 칼로 어때요? 절개라는 것은 이렇게 갈랐다 이런 뜻이고 절제라는 것은 떼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절제. 그러죠? 그래서 타미는 이제 칼로 가르는 거, 갈라서 뭔가를 한 거고 액토미는 가르는 걸 넘어서 잘라낸 거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톰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과적으로 뭔가 구멍을 뚫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가스트로스토미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호수 같은 걸 튜브를 연결한 거죠. 가스트로스토미.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외과적인 기도환기에서 그 환자가 숨을 못 쉴 때 기도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외과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트라키오스토미라고도 하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절개만 하는 경우도 절개. 구멍을 뚫는 경우도 있고 칼집을 내서 그 사이에 튜브를 집어넣는 행위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트리라는 건 이제 성형이란 말이고 센테시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테시스는 천자, 뚫었다는 얘기예요. 뚫었다. 그래서 파라센테시스 그러면 이제 여기 천자수라고 만되어 있는데 이런 복막천자예요. 복막천자수. 파라센테시스. 그리고 소라텐테시스를 가지고 이제 소라코 흉막이라고 흉막. 소라센테시스는 흉막천자, 파라센테시스는 복막천자. 심낭천자, 심장천자도 있어요. 심장의 심막을 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페리카디오센테시스라고도 합니다. 페리카디오센테시스. 이런 말을 많이 쓴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접두사, 전미사만 좀 살펴봤는데 시간이 그냥 벌써 40분 가까이 돼버려서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